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중앙청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새해 정부 시책의 기본 목표에 대하여 금년도 정부의 시정의 기본 목표, 시정 목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국가 안보 제일주의다. 모든 시책에 있어서 국가 안보에다가 최우선권을 둬야 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 안정과 착실한 성장을 금년에는 해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국민 총화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과 착실한 성장이 올해 경제 시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새해 우리 경제 시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한 100가지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첫째는 물가 안정이다. 둘째는 이 국제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세 번째가 기술 인력 개발에 우리가 보다 더 힘을 써야 되겠다. 네 번째는 국내 저축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다섯째가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착실한 성장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5가지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올해가 총력 수출의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면서 난국 극복의 지름길은 수출에 있으므로 모든 기업이 수출의 대열에 참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나라는 경제 불황에 허덕인 나머지 수출이 저조했으나 우리는 15%의 수출 신장을 계속해 54억 달러를 수출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올해도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며 물자와 기술 면에서 국산으로 대체하고 인력 수출과 건설 수출, 관광 사업을 넓히며 외국 자본은 잘 선별해서 들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물가 상승률을 10% 선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건실한 통화신용정책과 효율적인 가격 지도를 하며 공공요금을 되도록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500달러를 넘어섰으므로 국내 저축에 힘써 총력 저축의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 사이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중화공업 분야의 기술 인력을 충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 상품을 고급화해서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이도록 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 인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적인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 경제는 앞으로 잘 풀려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불황의 후유증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올해 끝나는 제3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작될 제4차 5개년 계획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 국민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물자를 아끼고 금소한 생활을 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사회개발과 복지 후생 분야에 중점을 두는 데 있다고 밝히고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서 국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싼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시책을 펴나가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의 급수시설을 크게 개선하고 농어촌의 전기를 최대한으로 넣어주며 전화 보급률을 크게 넓혀나가고 낙도와 벽지의 수송 문제와 통신망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앞으로 이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니 해도 이 새마을운동은 궁극적으로 이 소득 증대에다가 우리가 특히 박차를 가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80년도 초에 농가호당 소득 140만 원, 전국 평균 140만 원 목표를 기어코 우리는 이건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1단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마을 단위의 이 소득 사업을 조금 더 폭을 점차 넓혀서 인근에 있는 2개 마을, 3개 마을을 합친 소위 협동권 단위로 이 사업을 지도해 나갈 그런 방침이고 또 아주 열심히 잘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내가 늘 강조하는 이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좀 뒤떨어져 있는 이런 부락들은 더욱더 앞으로 분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한 방향의 하나는 도시 새마을 운동을 앞으로는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도시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이 안 될 리는 결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농촌은 지난 5년 동안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생활 기풍을 일으켜 소득을 크게 늘려 지난 1974년 말에 농가 호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앞지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몇 해 동안 우리의 국방력은 크게 향상됐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공산 집단이 단독으로 공격을 해올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도 우방의 지원 없이 우리 단독의 힘으로 1대1로서 능히 이것을 격퇴를 할 수 있는 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우리의 국방력을 빨리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한 4, 5년 내에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주 국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총력전이며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고 지적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가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야욕을 분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의 정착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통일이 아니라 평화다. 이거. 평화 정착이다. 그래야만 통일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돼 나가고 실머리가 풀려 나간다. 평화 정착 없이 통일, 그건 뭐 말 바꿔 말하자면 전쟁이나 무슨 무력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남북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남북이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해서 서로 합의되고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있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현 시점에서 보다 급한 것은 평화의 정착인데 북한 괴뢰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통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정수혜심과 관련하여 건전한 국민 생활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국가 안보 문제와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총화, 단결, 내부 결속이다. 공산주의는 언제든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취약점 또는 허점 이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접어든다. 침략을 한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공산주의는 절대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무슨 레닌인가 누가 얘기했던 말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적을 치러 갈 때 가봐서 그님이 약하거들랑 쳐서 먹어버리고 그님이 강해서 이기지 못할 때는 그냥 뒤로 돌아서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이 그 공산주의의 하나의 전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내부가 단단하고 결속이 되어 있고 단결이 되어 있으면 공산당은 절대 무력으로 침략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가 단결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뭘 하느냐? 내부에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이제 와해를 시키는 그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지금까지 했잖아요. 여기다 무슨 가첩을 보내가 지하당을 맹글고 뭐 무슨 그 선동을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맹그는 거, 그건 우리 내부의 어떤 그 허점을 맹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큰 약점이 취약점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력으로 가지고 치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이다. 우리가 그런 약점과 허점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국민 총화와 단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그 요소가 뭐냐? 그것이 즉 우리가 늘 참 입이 아프도록 이해하는 무슨 부정 또는 부패, 비위, 부조리, 소위 이러한 그 사회 악 이것이다. 이것을 없애야만 국민 총화와 단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공산당과 똑같은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적이다. 어떤 면으로서는 공산당보다도 더 나쁜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연초에 들어와서부터 한간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왔다 해서 큰 화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 연초에 일본 어떤 신문에 제7관구에 대량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서 그것이 국내에 또 전파됨으로써 석유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기대가 쏠릴 듯합니다. 작년 연말 12월 초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오랜 탐사를 한 결과 또 시출을 한 결과 한 서너 개 공을 시출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 가스와 석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나온 그 양은 소량이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이 됐다. 또 지하 약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한 몇 도라무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키스트에서 여러 가지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질이 매우 좋은 그런 석유다 하는 그런 결과도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근해 제7광구의 석유 개발에 관해서는 그동안 물리 탐사나 공중 탐사 등을 한 결과 이곳에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올가을이나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영일만 지구는 앞으로 4, 5개월이 지나면은 대략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나라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사실에 국민이 흥분하고 대단히 좋아하는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은 이것은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 때까지는 우리 다 같이 참고 기다리자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고 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단합해서 근면자조 협동으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그런 선물을 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달라 하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명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진을 거듭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것입니다.